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시간 복잡도란 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알고리즘은 문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음, 일단 알고리즘의 정의부터 보시면요. 알고리즘의 정의는 문제를 어, 효율적으로 해석하는 것,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여기서 효율적이란 그 컴퓨터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를 적게 쓴다. 두 번째는 실행 문제를 푸는데 적은 시간을 차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시간 복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푸실 때,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개 다 이렇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지를 하기가 쉬워요. 인지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메모리를 적게 써야 되는데, 내가 생각보다 많이 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아예 죽어버려요. 프로그램이 아예 뻗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메모리보다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일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뭐 샘플 테스트 케이스에서 샘플 TC 케이스에서도 다 오케이를 해요.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어느 정도 복잡도에서 최소한 해소하는 복잡도를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이거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이 몇 초 걸리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 인풋을 보고 어, 그,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은 복잡도 예를 들어서 n 제곱인데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은 n 3승이다. 그러면은 이 n 3승을 어떻게 n 제곱으로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중요한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프로그램이 입력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걸릴지에 관해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입력수를 보통 n으로 두고요. 이 입력값 n이 들어올 때 내 프로그램의 연산을 대충 몇 번 하는지, 뭐 n번 하는지, 뭐 n 제곱번 하는지, 뭐 n 로그 n번 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래 코드를 한번 볼까요? n을 입력받으면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함수이다. 몇 번의 연산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네, 봅시다. 입력값으로 n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반복문이 쓰인되고 있습니다. 반복문의식은 1에서 n까지 들어있죠. 우리는 입력값을 n을 받았는데 반복문이 1에서 n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입력값이 n번 들어왔을 때 우리는 n번 연산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반복문이 1에서 n까지 수행되므로 n번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입력값이 n일 때 반복문이 1에서 n까지 수행된다. 일단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한번 내려가 보죠. 똑같이 1에서 n까지 더하는 코드인데요. 네, 목적은 똑같아요. 네, 시그마 공식을 활용해서 반복문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값을 구한다. 여기서는 보면은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해가지고 구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마 공식을 활용해서 바로 구했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k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k가 들어가고 썸을 구하면은 2분의 뭐 n 플러스 이게 나오겠죠. 네.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여기다 활용했죠. 네. 그러니까 반복문을 해가지고 1 더하기 2 점점점점점 n 이렇게 n번 쓰니까 아니라 그냥 공식 한 번으로 이렇게 끝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n이 계속 늘어나도 연산은 1일 것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방법이 두 개 있었죠? 1번 방법, 2번 방법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계속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n이 늘어날 때, n이 1부터 9까지 늘어날 때 총 연산 횟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첫 번째는 숫자 n이 들어올 때 연산을 n번 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한 번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n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1임을 볼 수 있죠. 이렇게 1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n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그 연산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데 반해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n이 몇 개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공식 한 번이면 땡이니까 이렇게 연산해야 되는 횟수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함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격차가 지금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n이 커짐에 따라서 첫 번째 공식 반복문은 연산에 필요한 연산이 증가했는데 두 번째 방법 시그마는 일정하다. 왜? 곱하기 몇 번만 하는 게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연산 횟수를 n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연산 횟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할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네. 다시 한번 아까 연산 횟수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n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연산 횟수가 이렇게 늘어났죠. 네. 그러면 이거는 n이 입력이 올 때 n만큼 연산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반복문을 아까 1에서 n까지 돌았으니까. 이거는 n번 반복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오타가 났네요. 두 번째 방법은 n 입력이 올 때 1만큼 연산을 한다. 무조건 1이죠. 네. 그래서 이때 그 복잡도는 n번이 올 때 첫 번째 하면 n번 연산하니까 복잡도 n. 그다음 두 번째 연산은 복잡도 1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점근적 표기법을 한번 보자.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쓸 건 이 점근적 표기법입니다. 그 모든 경우에 그 복잡도가 이렇게 뭐 n제곱, n3승 이렇게 딱딱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거를 좀 쉽게 정리한 게, 이거를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근적 표기법입니다. 근데 알면은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복잡도의 결과값을 최대한 간단히 표기하는 목적이고, 최고차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무시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네. 이게 뭔 말인지 밑에 한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시간 복잡도를 구할 때 입력값이 n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입력값이 n개 들어온다고 했죠. 점근적 표기법에서는 이 n이 무한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이 점근적 표기법은 n이 무한으로 간다. 그리고 네, n이 무한으로 가면은 어,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무시가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n 3승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 뭐 이러한 복잡도가 있을 때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는 차항이 3이고 얘는 2고 얘는 뭐 0이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복잡도를 n의 3승이라고 할 수 있다. 점근적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구한 걸 없앨 수 있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n이 8인 경우에요. n이 8인 경우입니다. 이 녹색은 복잡도가 n 제곱인 경우고요. 노란색은 n 로그 n, 빨간색은 n, 파란색은 로그 n인 경우입니다. 그 n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얘는 연산 횟수예요. 증가하는 폭이 다 다르죠. n제곱이 증가하는 폭이랑 로그 n이 증가하는 폭이랑 n이 증가하는 폭이랑 로그 n이 증가하는 폭이랑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n을 조금 더 키워봤어요. 4천까지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더 커졌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네는 아직 아예 안 보이죠. 이 두 개만 거의 보이고 n 로그 n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바닥에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n제곱이 너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나머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제곱에 비해서 얘네들은 아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밑으로 작아진다 이거죠. n이 4천일 경우에. 조금 더 나타내봤는데요. 봅시다. 이거는 천씩 증가하니까 숫자가 너무 빨리 증가해서 잘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처음에는 1에서 10까지 증가하게 하고, 그 다음 10에서 그 10단위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100단위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1000단위로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만 봐도, 뭐 녹색, 그러니까 n제곱이 제일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그 다음에 n 로그 n이 그 다음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무시될까 말까 이렇게 애매하죠. 근데 n이 40만 돼도 이 파란색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렇죠? 거의 밑바닥이죠. 그런 반면에 녹색이 대부분이고요. 4천을 가면은 나머지는 거의 안 보이고 이 녹색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n제곱에 비해서 이 나머지 숫자들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죠. 너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n이 4천인 경우에도. 그리고 이 n이 더 커지면은 이 격차가 더 커지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뭐랬어요? 정근적 표기법에서는 n을 무한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최고 차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값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아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n을 무한으로 보내면은 정근적 표기법에서는 n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면은 네, 오늘은 정근적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n이 무한으로 될 때를 고려한 표기법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앤다. 네. 그리고 왜 없애도 되는지는 예제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 이 정근적 표기법도 중요한데 우리는 거의 그 복잡도를 구할 때는 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요. 워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복잡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복잡도를 구한다면은 그 그 알고리즘 복잡도를 구할 때는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구할 때는 이 연산 횟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연산 횟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연산 횟수가 어떤 거의 기준이냐면은 최악의 경우의 기준이다. 최악의 경우의 복잡도를 구한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 복잡도, 워스트 케이스의 복잡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오늘은 정근적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